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우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두 소식 중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소강 상태였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제 다시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대면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전직 동부지검장의 글이 오늘 꽤 서초동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이 언제 동부지검장이었고 또 어떤 추미애 장관 저격글을 남겼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동부지검장이 쓴 지는 꽤 됐습니다. 아하.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했던 이 김관정 지검장부터 그 이전 지검장들까지와는 사실은 인연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이 지검장 인사라고 봐도 되는데 최근에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이 야당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로 석동현 전 지검장을 추천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공수처장 후보의 풀 안에 들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의 만용 때문에 전 국민이 짜증이 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를 다 자른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깜도 안 되는 것으로 감찰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처음은 아니지만 지검장 출신 인사가 입에 담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처럼 검찰총장을 압박할 수 있었겠느냐.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을 믿고 임명해 준 것일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추 장관이 하는 것처럼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추윤 갈등으로 내버려 두면서 1년 넘게 1년 가까이 국민들을 지금 지치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지고서라도 직접 나서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중에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뭐 여기 차라리 윤 총장 해임하고 추미애 장관 만용에 짜증난다. 뭐 여기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짜증나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 뭐 이런 얘기를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이 했는데요. 석 전 지검장이 과거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사람에 충성하기보다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 뭐 검찰 거쳐온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뭐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지는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상호 부대변인 결국은 서초동 내 뭐 전직 지검장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언급을 한 거네요. 저는 조금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석동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의힘으로 지난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조직에서 어찌됐든 지휘 책임을 지고 어떤 그 하급자의 잘못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지면서 불명예로 나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마치 하급자 과연 자기 후배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진정성이 있게 느껴질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뭐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그 동부지검장 시절에 물론 이제 뭐 그 세평에 따르면 인간적인 풍모들이 괜찮았다 뭐 이런 좋은 세평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공직에서 물러날 때는 뭐 세평이라는 건 또 주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물러날 때는 어쨌든 그 불명예스러운 걸로 어찌됐든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저분의 말씀을 그냥 검찰 선배 내지는 서초동 그 어떤 법조계의 선배의 어떤 충원 아니 내지는 조언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잠시만요. 의원님은요. 석동현 전 지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동부지검에서 검사가 조사받는 피해자와 성추행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굉장히 아주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 그 책임을 지고 석동현 지검장이 이제 옷을 벗었어요. 사퇴를 했는데 당시에 그 관련된 검사가 있었던 바로 부서가 이성윤 당시 동부지검 부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윤 당시 부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를 석동현 지검장이 당시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성윤 지검장은 승승장구를 이 정부 들어 승승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석동현 지검장이 짧지만 각별한 인연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올해 초에 이 배경. 네. 어쨌든 전직 동부지검장 추미애 장관의 만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에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오늘 있었는데요. 이런 글쎄요 일촉즉발 상황에서도 오늘 윤 총장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전 검찰 가족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구장차장. 네. 한 주 만에 윤 총장 또 일선 검사를 만났단 말이죠. 뭐 외부 활동 혹은 뭐 내부 활동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다. 이 정도면 그냥 현안에 대한 목소리, 추미애 장관 저격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이 공정한 검찰. 그런데 이 공정하다는 것이 누구 눈에 공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눈에 공정한 검찰로 비춰야 되는데 검찰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어떤 증거에 따른 어떤 수사와 이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대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어떤 감찰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갈등이 과연 검찰을 공정한 검찰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권력의 어떤 소나기에 검찰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좀 저런 얘기로 좀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그냥 허투루 볼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공정한 검찰을 주장한 윤 총장. 그런데 추미애 장관 역시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압박망을 점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기 감찰 지시 때문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제 옆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 총장 압박 5가지 카드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대면 조사 다시 통보한다는데 결국은 추 장관은 이 대면 조사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뭐 일단은 법무부 내부에서 재통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감찰 불응이다 이런 명목을 만들기 위한 어떤 단계적 명분 쌓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면 조사가 지난번에 이 평검사 2명이 대검 찾아가서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했거든요. 사실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찰관의 지시를 받고 감찰 담당관이나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유력 이 감찰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직 별도의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력 감찰관이 이 박은정 담당 감찰관에게 화를 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거든요. 이 같은 이 절차적 정당성 하자가 사실이라면 대면 조사의 최초 통보부터 사실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숨고르기를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충실히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절차를 따라가겠다, 감찰을 불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하자는 것인데, 지금 법무부가 애초에 시도해서 본 것처럼 유력 감찰관마저 패싱한 채로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나서서 대면 조사부터 무조건 하겠다고 밀어붙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검도 거부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빌미로 만약 추미애 장관이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 배제 내릴 수 있을까요?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명문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부담은 앞에 석동현 전 지검장 이야기 나온 것처럼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공이 오히려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추 장관이 윤 총장 압박하는 게 뭐 한두 개는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보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옵티머스 수사 봐준 거 아니냐, 이 논란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지검장 시절에 당시 변호사가 어떻게 출입을 했는지 그 기록까지도 법무부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검찰총장은 정말 밥은 저 구내식당에서만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밥 먹은 사람, 만난 사람, 지금 뭐 윤 총장을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서 그때 사건을 아시겠지만 이 감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때 뭐 담당 지금 검사가 지금 의정부지청에 있었던 검사가 그 상황에, 지검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프로세스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관련된 이제 변호를 맡았던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을 지금 이제 만났다는 것인데, 근데 이 변호사는 윤 총장하고 인연이 없었던 검사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굉장히 그 국정농단 사실은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함께 참여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인연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만나서 옵티머스 좀 잘 봐달라, 무혐의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증명할지, 그건 앞으로 지금 감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지금 윤 총장과 가깝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박주민 의원도 질의했고 추미애 장관도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언론 보도로도 나왔고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 변호사 이제 공안통입니다. 윤석열 총장 특수통이잖아요. 서로가 일단 맞는 분야가 다르면서 오히려 검찰 내부에 있을 때는 다소 껄끄러운 사이였다. 그러니까 친하게 뭔가를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사이였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같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였느냐, 이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전히 윤 총장 압박카드로 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특수활동비 논란인데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이 특수활동비 논란이 되려 추 장관에게 부메랑이 된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검과 같이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서이고요. 봉투에 담아서 줬다를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 현금 지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 우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단정하지는 마시고 아직까지 뭐 내용을 모르니까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총장이 그 지휘를 하는 거지만 예산, 인사 이것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거죠. 조상호 부대변인. 화면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특활비 논란이 법무부가 봤을 때, 추 장관이 봤을 때 윤 총장의 측근들 더 특활비, 특수활동비 챙겨준 거 아니냐. 이 논란 때문에 이게 좀 감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근데 법무부도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 24명에게 1,000만 원 현금을 지급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임검사 역량평가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가했던 당시에 그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그 용인불원에서 진행됐던 일이거든요. 예. 그 부장검사들이 일선 청으로 복귀한 다음에 1인당 5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내려준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과거 이제 이영렬 안택은, 그러니까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하고 안택은 전 검찰국장이 이제 상호간에, 그러니까 안택은 검찰국장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검찰국에 파견된 검찰과장 기타 그 부장검사급 검사들에게 이제 식사 회식을 같이 한 다음에 금일봉을 내려준 것과 좀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건과 이 건은 이제 좀 명백히 다른 게, 그 건은 이제 경력금으로 이제 특활비를 사용한 거라면,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이 직접 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과장이 준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그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차장 및 부장검사들이 일선청으로 복귀한 다음에 일선청에 그거를 내려서 지급하도록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측근이라고 해서 더 챙겨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생색내기용으로 지휘권자가 내가 수고했으니까 자네들에게 주겠네 하고 이렇게 돈을 내려주듯이 경력금 주듯이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무부가 이미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일선청에 실제로 그 차장 및 부장검사들이 자기가 이제 수사 지휘를 하면서 들어가는 수사 지원비와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접을 진행하면서 인사평가를 위해서 사용됐을 기밀비 등으로, 그리고 그 명목으로 내는 거라는 그 용도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검사들 같은 경우는 면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면접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기본적으로 예산에 면접비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나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래 제가 알기로 아마 식사를 하기로 했다가 식사를 못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수사비 주려면 그럼 검사들 다 줘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임 검사들 면접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액수는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지금 그 검찰국장이 따로 5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구조로 보면 지금 다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택은 검찰국장 같은 경우도 바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한테 그 돈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상의 어떤 수사상 보면 안택은 국장이 주는 것 자체는 나머지 그나마 특활비 활동에 내부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가서 나중에 다 무죄됐습니다. 이영렬 검사하고 지검장이 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 심재철 국장도 준 것도 관례상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문제 있냐 따지기 이전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주면서 윤 총장한테는 왜 당신 주머니 쌈짓돈을 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법무부가 얘기한 이 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신데, 이 특활비 논란도 결국은 뭐 감찰도 진행이 될 거고, 뭐 법무부 입장도 나왔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압박 말고도 잠시 좀 떨어져 있는 이 부분도 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바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한 보도가 나왔는데, 구자영 차장. 네. 사실과 의견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재판에 넘기는 얘기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건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이걸 재판에 기소를 하는지 마는지 두고 안에서 좀 내부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보도에 나온 그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한동훈 이 검사장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메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것이 이제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 혹시라도 이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언론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만약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라기보다는 뭔가 특정한 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지시를 하고 있고, 그 수사 지시에 대해서 이행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메모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기소와 불기소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그 내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의 수사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일선, 그러니까 네. 특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윤석열 총장 최측근을 이성윤 지검장이나 법무부가 쳐내기 위한 뭐 기소 수순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를 만약에 이 지휘부에서 종용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일선 검사들이 따르기보다는 아무리 수사를 해도 마땅히 이 기소할 만한 그 증거나 명분이 없어서 그렇다라면 이제 기소를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내려오는 지검장의 지시를 지금 메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은 만약 사실이라면 예.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억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직 동부지검장의 추장관 겨냥한 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기소권과 관련된 속보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